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은 그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 그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런 활동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명 경찰관 출신 기자십니다.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또 사회복지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정년퇴직 경찰 정년퇴직 하시고 기자로 들어오신 거죠? 예. 우리 김문석 우리 뭐라고 하죠? 대표님 할까요? 국장님 할까요? 뭐 대표나 국장이나 기자나 뭐 상관없습니다. 기자로 하겠습니다. 예, 네. 예. 우리 김문석 기자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먼저 마련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기자님은 뭐 사회 쪽은 뭐 원래 전문가시니까 예. 수십 년간 젊음을 모두 다 바친 경찰 생활하면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싸우셨고 이제는 글로 뭐 글로 뭐 비판을 시키지만 또 좋은 글 수필도 하시고 시도 쓰시고 예.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문석 원래 우리 저 기자님에 대해서 뭐 사람들 많이 알지만 간단하게 본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도민들께. 예, 뭐 특별히 뭐 자랑할 거는 없고요. 그 경찰 경력은 오랜 경력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퇴직한 지가 한 38년 경찰 근무를 하다가 경정으로 이제 퇴직을 하고 그 전에 이제 꿈을 갔던 이제 기자의 길을 걸으면서 또 틈틈이 이제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인도 등단을 했고 수필가 등단을 해서 기사를 그 이제 그 책도 냈지만 또 거기에 겸비해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기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의 어두운 곳은 이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이제 좋은 일들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또 너무 아니다 싶은 곳은 이제 또 비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씩 좋은 사회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기자의 역할이 아닌가. 그래도 이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제 기자의 길을 걷게 된 김문석이라고 합니다. 네. 그 프로그램명을 김문석의 라이브 제주 우리 대표님 인터신문사 이름으로 했는데 괜찮습니까? 예, 괜찮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우리 김 기자님께서는 워낙 뭐 정치, 뭐 사회 이쪽에 했는데 이번에 우리 김 기자님 그 글들 보면은 특히 서귀포에 살고 계시니까 서귀포 내용이 주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도나 제주시에 기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서귀포 쪽에 기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김 기자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서귀포 쪽의 내용을 좀 서귀포 쪽을 포함해 갖고 주축을 해 갖고 제주시, 제주도 전체적인 사회까지 이렇게 다루는데 일화 이건 너무 많은 걸 다루기 때문에 일화는 간단하게 우리 김 기자님 썼던 내용을 기사를 토대로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아마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아마 다른 기사에는 이거 없더라고요. 나중에 나왔지만 김 기자님 이후에 그 서귀포에서 지금 관광 도시로 해갖고 그런데 지금 많이 내국인들이 많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간히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서귀포에 식중독 사고 급증한다고 그래서 뭐 보건이라든지 행정당국이 깜짝 놀라갖고 지금 적절한 대응에 나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이 얼마 전에 70대 부부가 그 우연일치로 이제 그 서귀포 토평동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. 만났는데 그 전화상으로 그 이제 서귀포 시청하고 보건소에 이제 부부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성이 좀 높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화 끊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제주도 분들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졌죠. 이 통화하는 내용이 보니까 이분들은 전혀 모르는 예, 모르는 분이었었는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 보였어요. 그래서
제가 이제 그 명함을 드리고 그 이제 뭐 어떤 내용입니까? 뭐 이제 식중독 관련된 통화 내용 같은데 또 언성이 높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? 해서 이제 기자 신분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통화를 했으며 피해당한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. 그때가 이제 그 지난 7월 25일에 했습니다. 7월 25일인데 예. 원래 세종시에서 기초는 이제 70대 초반의 부부인데 자녀들이랑 4명이서 서귀포에 이제 유명한 초밥 전문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초밥 식사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뭐 복통과 설사, 고열, 급성 식중독 증세가 이제 와가서 서귀포에 이제 그날은 또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열린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거예요. 예, 예. 응급실로 갔더니 장염, 피검사랑 뭐랑 다음에 장염이라고 하면서 통증 호소하니까 이제 그 항생제 주사를 놓고 약을 복용을 했답니다.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혼자만 하면은 문제가 있을 건 이상하다 했는데 자녀들까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음식에 문제가 있겠구나. 그래서 식당에다가 이제 요 그 두 부부가 이제 전화를 했던 거예요. 했더니 그 검사 결과 나오면은 그때 조치를 하겠다.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증세가 어떠냐 뭐 위로하는 말은 안 하고 너무 이제 안약의 그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자, 이분들이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. 네, 그래서 행정에다가 신고하게 된 거고 또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죠. 네, 위생관리과하고 또 보건소하고 이제 저 감염병 그 예방인가 그쪽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예. 거기에서는 일단 인체 검사를 위해서는 그 이제 인체 검사 그 채취를 해서 예. 거기 검사 결과 그 균하고 예, 원균하고 그 이제 증상이 있는 분하고의 관계를 이제 입증이 돼야 식중독이라는 저 그 증상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되는데 그 검체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해서 원칙적인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원론적인 답변만 예, 했다. 예.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은 당장 아프고 병원비 많이 들어서 했는데 행정에서는 왜 그런 말만 하느냐. 그리고 자기는 항생제 투여도 받았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그 균이 다 소멸됐을 거 아니냐. 이틀이 지나버렸으니까. 그런데 이제 와서 검체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겠느냐. 예, 그렇게 돼서 지금 원성이 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분 있는 자리에서 직접 보건소 직원하고 통화하면 뭘까 해서 제가 카페 밖에 나가서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. 근데 그 담당 직원도 그 이제 그 증상이 있는 민원인 상대 말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차가 있는 거라서 절차를 안내했더니 그렇게 이제 해서 조금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다 이제 대책을 논했던 거라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자기네도 아쉽고 좀 억울한 심정입니다.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됐으니 이렇게 해서 한 이후에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실무 책임자들이 전화 왔더라고요. 전화 와서 김 기자님한테 전화 와가지고는 이제 요 부분에서는 정확히 특별 점검을 통해서 좀 대책을 할 거고 서귀포가 관광도시에 맞게 이제 식중독 감염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점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재발이 되지 않게끔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. 그렇네. 그러면 결국에는 그 먼저 그러니까 식중독 발생해서 피해를 받아보신 분은 서귀포 행정이나 서귀포 보건소로부터 어떠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나요? 지원 같은 건 없었고요. 근데 행정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
절차에 준해서 저 인체 검사나 뭐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이제 원인균이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행정 조치나 뭐 지원이 되겠는데 그런 절차는 없이 이제 진행이 된 사항이라 또 이제 뭐 그 음식점에 대해서 뭐 문제 있다는 게 확인된 것도 없기 때문에 행정적 처분도 어렵다. 네, 행정에서도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나는 또 그때 요거를 취재해서 기사를 쓸 때까지만 해도 요거를 그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관광도시라면.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. 만약에 식중독이 발현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면 병원 가는 건 급선무긴 한데.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많이 하나 네, 네. 직중적 증세가 이제 그 이용해서 하게 네,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단 원래 저 병원에 가면 예. 식중독 어디 가서 음식을 어떻게든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은 그 병원에서 행정 당국에 통보를 하게끔 됐답니다 시스템이. 예, 예. 근데 지금 열린병원에서 그런 증상을 듣고 통보를 안 한 건지, 예. 아니면 이분들이 얘기를 안 했던. 예, 이분들이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한 건지. 근데 원래 이제 식중독 증상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갔다고 하면은 어디서 먹었느냐, 뭐 이런 걸 원인을 장염이면 확인해서 거의 식중독일 확률이 높은데. 예,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저기 병원에서 행정당국이나 보건소 쪽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서는 그 민원인이 뭐 그 식중독인지 뭔지 얘기를 안 하고 좀 뭐 아프다고 해서 가서 한 건지. 근데 이게 식중독이 아닌다면 그 의료 의식이 그 의료 수준이 전문적인 의료를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게 식중독인지 장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게 식중독 의심된다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.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고 저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병원에서는 이거 이제 그 검체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하실 건데 단지 그 피검사하고 뭐고 다 한 다음에 장염이다 해서 바로 항생제 투약을 하고 약을 이제 처방을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근데 민원인하고 병원하고의 소통에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도 통보를 안 한 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병원에서도 즉시 그 내용을 알고 검체를 하고 검체 결과를 행정에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요런 증상에서 와서 진료를 받았다가도 통보를 했을 때 이게 뭐 행정하고의 원만한 그런 이제 대책이 강구됐을 건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요게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. 알겠습니다. 앞으로 또 서귀포시가 앞으로 관광 명소로 뭐 여전히 뭐 제주,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한 노력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. 네. 예, 사야 됩니다. 예, 이상 1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